네, 안녕하세요. 아이스하키 읽어주는 남자 아잉남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제 오디오 바탕으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좀 일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렸어요. 하이라이트만 올렸고, 오늘은 그냥 시간을 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밴쿠버 에드먼턴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올렸잖아요. 반응이 리플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제가 전에 시즌 시작하면서 유튜브 이제 커뮤니티에 설문조사처럼 올렸을 때도 에드먼턴의 우승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한국에도 맥데이빗이랑 드라이사이틀 때문에 에드먼턴 팬들이 되게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이제 도미넌트한 지난 몇 년간 그런 시즌과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올 시즌 시작 에드먼턴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승률이 이제 50%가 안 되고 있고, 팀이 지금 제대로 뭔가 돌아가고 있지 않은 모습이 지난 하이라이트 밴쿠버의 경기에서 보였습니다. 특히나 맥데이빗이, 제가 그 하이라이트에는 올리지는 못했지만 맥데이빗이 3피리어드에 열받아가지고 거의 본인이 막 싸움을 걸듯이 하는 장면도 나왔었고요. 굉장히 뭔가 좀 화가 나고 당혹스럽고, 팀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경기를 보고 다른 팀, 수비 좋은 팀, 베가스나, 그리고 좀 수비 능력 자체가 좋은 디펜스맨들이 있는 아일랜더스나 이런 팀들의 경기를 보면서 비교를 이제 상대적으로 해보면, 그냥 에드먼턴의 수비력 자체가, 선수들이 수비력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맨날 디스하지만 널스와 CC 이 조합은 진짜 안 돼요. 지난 거의 한 3년을 이 조합으로 해서 뭔가 성공적인 시즌을, 플레이오프는 지난 시즌에 갔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뭔가 상대 팀을 압도하는 매치업에서 이 수비 조합이 이기는 그런 모습도 안 나왔고, 포워드진들도 보면은 사실 맥데이빗이랑 드라이사이틀이 수비를 하는 수비력이 굉장히 좋거나 존 커버가 좋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스피드와 패싱으로 모든 거를 쓸어버리는 스타일이고, 이제 좀 잔일을 해줘야 되는 롤 플레이어들이 필요하거든요. 베가스를 이제 요즘 제일 잘 나가니까 비교를 하자면 윌리엄 칼슨이나 아니면 LA 킹스의 다노 센터라든가, 아니면 베가스의 막스톤이라든가, 뭔가 수비력이 좋고 스틱 체킹이 좋고 퍽 싸움을 이겨내고 이런 선수들이 필요한데, 에드먼턴은 그런 선수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포글 선수나 아니면은 그나마 탑 6에서 잭 하이먼 선수가 이제 몸싸움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유형이니까, 에반더 케인 선수는 사실 이제 피지컬 게임을 좋아하지만 수비를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센스가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들 6나 바람 6에 뭔가 셧다운 라인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이런 롤이 확실한 라인이 있어야, 선수들이 있어야 맥데이빗이나 드라이사이틀이 좀 더 그 선수들에게 역할을 절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 셧다운이 되는 그런 선수들이나 라인이 있어야 이 두 선수가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항상 에드먼턴 경기를 보면 저는 느끼는 게, 그냥 에드먼턴의 수비 존에 상대가 들어오면 그냥 불안해요. 그러니까 수비라는 게 매번 다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번 하면 5번, 6번 막으면 사실 성공이거든요. 수비라는 게 상대팀이 우리 수비 존에 들어와서 덤핑을 해서 퍽을 싸워서 이기든, 아니면 펑 뒤에서 디펜스맨들이 D2D로 패싱을 하면서 플레이를 만들든, 아니면 맥키넌이나 잭 휴즈처럼 비하인드 넷에서 이제 블루라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스케이팅으로 쓸어버리든, 뭔가 이렇게 오펜스 존에서 상대팀이 시간을 가질 때 이거를 버텨주는 능력이 결국엔 수비고, 그게 10번에서 5번, 6번 하면 승리거든요. 원래 하키라는 게. 에드먼턴은 그냥 불안해요. 일단은 수비가 퍽을 따내는 능력이 부족하고, 몸싸움도 안 되고 수비 센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골리가 무슨 아일랜드스의 소로킨처럼 대박인 것도 아니고요. 그나마 스키너 선수가 그냥 평타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뭐 부샤드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형 수비수고 이제 수비에 뭔가 엄청 집중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에크홈 선수로 데려와서 지난 시즌 데드라인 때 데려와가지고 되게 좀 터졌잖아요. 잘 돼가지고 수비력에서 확 안정이 돼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이제 베가스에게 발렸고요.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베가스처럼 이제 버티는 수비수들, 수비 스타일, 수비형 그런 플레이를 하는 팀이랑 딱 맞붙었을 때 사실 에드먼턴이 그 당시에 이제 파워플레이 하나로 솔직히 모든 거를 이겼던 건데, 파워플레이가 딱 막혀버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돼서 결국에 시리즈를 내주는 모습.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수비가 안 좋다는 것 같아요. 근데 수비가 안 좋은 게 뭐 전술이나 뭐 감독이 못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선수들의 구성 자체가 수비력이 안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맥데이빗과 드라이사이틀의 러싱에 모든 걸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그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아마 밴쿠버 전까지의 득점 실점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예요. 이게 이제 오프 더 러쉬로 들어가서, 러쉬 공격으로 들어갔을 때 먹히는 것과 러쉬 공격으로 당했을 때 골을 먹히는 것과 보시면은 당시에 뭐 지지난 경기였지만 그때까지만이지만 산호세보다도 수비가 안 되는 거죠. 좀 심각한 거죠. 사실 이 수치만 보면 뭐 단순하게 그냥 10경기 정도로 샘플 사이즈는 적지만, 에콤 선수가 제가 보기에 지난 시즌에는 좀 후반에 들어와서 좋았는데 올 시즌 초반에는 팀도 사정이 안 좋고 본인의 폼도 지난 데드라인 왔을 때만큼의 확 올라온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수비적인 모습에서 잘 해주던 모습이 지금은 폼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한 명이 떨어져도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면 되는데, 계속 말하지만 CC, 널스 이 페어링은 진짜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이거를 왜 계속 이 조합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는 그 감독의 의중은 저는 모르겠지만, 모든 수치나 이게 단순히 뭐 10경기가 아니라 지난 시즌, 지금 시즌까지 다 돌아봤을 때 이 페어링 조합이 안 좋아서 제가 보기엔 이거를 언젠가는 한번 싹 다 고쳐야 되지 않을까. 수비 페어링이 그거 플러스 이제 포워드진의 수비가 되는 그런 롤플레이어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경기에서 우드크로프트 감독이 퇴장을 당했고 이제 뭐 항의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력이 너무 초반에 안 좋으니까 나오는 게 감독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했지만 감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팀 구성 자체가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거는 사실은 홀랜드 단장의 책임이라고 보이거든요. 참고로 홀랜드 단장은 이제 5년 계약이 제가 올 시즌이 마지막 계약이에요. 이 데드라인 혹은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뭔가 획기적인 로스터 변화가 없거나 팀이 진짜 하위권으로 떨어져서 던지는 시즌이 되거나 하면은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올스타 브레이크나 이제 데드라인 근처에서 해고를 당하고 다음 시즌을 미리 준비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플레이오프를 못 나간다면 당연히 제가 보기엔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대박 팀 구성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이걸로 성공을 못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제가 뭐 감독을 당장 바꾼다고 해서 뭔가 바뀔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감독을 바꿔도 시간이 필요해요. 밴쿠버처럼. 밴쿠버가 올 시즌 좋잖아요. 이따가 살짝 말하려고 했는데, 트로책 감독이 들어오면서 지난 시즌 후반에 들어오면서 경기력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오프 시즌 지나고 이제 준비할 시간이 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몇몇 선수들이 영입이 되고 이러면서 팀이 좋아진 거기 때문에, 뭐 시즌 중간에 감독 하나 싹 바뀐다고 해서 그거 솔직히 제가 보기엔 갬블이거든요. 그냥 선수 구성은 그대로인데 감독 하나 바뀌어서 뭐 아니면 도 같은 전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결론을 내는 거는 감독 하나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홀랜드 단장이 아마
뭐 이번 시즌 끝나기 전이나 어떻게든 간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녹음하는 순간까지의 포인트 리그 리더고요. 원래 패터슨 선수가 올라가고 잭 휴즈 선수가 막 높다가 얼마 전에 오늘 경기였나요? 쿠체로프 선수가 포인트 많이 올리면서 뭐 이렇게 지금 스탠딩에 올라왔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당연히 밴쿠버의 패터슨과 퀸 휴즈. 지금 밴쿠버가 경기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난 리플에 보니까 왜 올라갔을까요? 감독이 잘 바꾼 것 같아요. 네, 감독이 지난 시즌 아까 말했대로 후반에 들어와서 경기력이 좀 좋아졌고, 그 다음에 수비 쪽에 이번에 영입이 좀 됐잖아요. 수시 선수랑 그 다음에 이안 콜, 이런 좀 수비력이 좀 되는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수비가 안정되면 팀이 그래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모든 팀 경기에서 제가 보기엔 수비가 일단 안정이 돼야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공격으로만은 한 경기는 이길 수 있지만 시즌 전체를 끌고 가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수비가 사실은 그냥 이번 오프 시즌부터 좋아진 건 아니고 지난 데드라인 때 디트로이트에서 흐로넥 수비수를 데려왔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올 시즌 들어가기 전에 퀸 휴즈 선수가 1번 페어링, 흐로넥 선수가 2번 페어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펑무빙을 좀 도맡아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1번 페어링에 퀸 휴즈랑 흐로넥을 같이 올려버려가지고, 그러니까 1번 페어링은 아예 펑무빙 디펜스 페어링 조합으로 가고 2번, 3번 페어링은 아예 셧다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팀이 잘 돌아가다 보니까 모든 게 좀 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퀸 휴즈 선수는 디펜스맨인데 지금 20포인트거든요. 하이라이트 보시면은 아시잖아요. 날라다녀요. 네, 그러니까 패터슨과 퀸 휴즈가 지금 다이 먹고 있습니다. 그 둘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공격, 오펜스 존에서의 그 모든 플레이 메이킹, 거기에 이제 뭐 쿠즈멘코나 베서, JT 밀러 이런 선수들 그대로 잘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또 이제 댐코 골리가 팀이 좋으니까, 원래는 댐코 선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던 선수인데 이제 부상으로 지난 시즌에 좀 허덕이다가 올해는 시즌 시작하면서 뭐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스탯도 나쁘지 않고요. 솔리드하게 잘 버텨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면서 팀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골리 포지션에서 주목할 거는 제가 보기엔 스웨이만 골리입니다. 이제 세이브 퍼센테이지가 높은데 지금 이제 리그 1위이기는 한데, 울마크 선수가 원래는 스타팅이고 스웨이만 선수가 백업인데 백업으로 나올 때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그냥 스탯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경기를 듬성듬성 보스턴 경기 스웨이만 선수 나왔을 때 봤는데 너무 잘해요. 근데 문제는 울마크 선수는 지금 계약이 이제 남아 있는 거고, 스웨이만 선수는 올 시즌 들어가기 전에 연봉 조정 단계에서 1년짜리 3밀리언 정도 되는 금액으로 재계약을 이제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말은 올 시즌 끝나고 또 재계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스턴은 캡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마크 선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스웨이만 선수가 지금 이대로 이런 퍼포먼스를 지난 시즌에도 그리고 올 시즌도 이렇게 보여주면 울마크 선수급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밀리언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재계약을 한다고 해도 최소 4, 5M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스턴 재계약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돼요. 한 명은 트레이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그러면 좋죠. 울마크랑 스웨이만 다 똑같이 뭐 5M, 지금 울마크 선수가 5M 정도 될걸요. 그러니까 5M, 뭐 스웨이만 선수를 약간 텀을 늘려가지고 4M 해가지고 듀오 텐덤으로 계속 이어가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하면 포워드 쪽이나 수비 쪽에 투자할 금액이 줄어드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보스턴 단장의 결정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둘 중에 한 명을 결정해야 되는 게 아마 이번 데드라인 때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골리를 시즌 중간에 트레이드하는 거는 어느 팀도 그렇게 받는 팀도 보내는 팀도 좋아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즌 스탠리컵 파이널이 끝나고 이제 드래프트 전에 그 사이에 FA 시장이 열리기 그 사이에 뭔가
결정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완벽한 골리 듀오를 둘 다 데리고 가면 너무 좋죠. 네, 근데 그게 감독이, 단장이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대로 뎀코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뉴욕 레인저스의 조나산 킥 선수가 프리시즌에 폭망했거든요. 막 80%대 세이브율 찍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셰스터킨 꼴리가 지금 부상으로 나갔어요. 네, 어이없게도 제가 판타지에 지금 셰스터킨 꼴리가 있는데 경기를 못 나가고 있어요. 그 사이에 퀵 선수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오늘 뉴스를 봤는데 조나산 퀵 선수도 지금 상체에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레인저스는 지금 넘버1, 넘버2 골리가 다 부상으로 나와서 지금 AHL 마이너에서 골리를 2명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셰스터킨 골리도 킥 선수도 이제 짧은 단기 부상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뭐 데이 투 데이였다가 위크 투 위크였다가 갑자기 또 데이 투 데이 됐다가 뭐 복귀한다 말만 나오고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장기 부상은 아닌 거는 확실한데 과연 이 두 선수가 몇 경기를, 적어도 2경기, 1경기, 다음 1경기, 2경기 정도는 못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셰스터킨 꼴리가 복귀를 해주면은 그나마 좀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괜찮을 텐데, 만약에 3경기, 4경기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한 주가 날아가는 거니까 위험한, 좀 리스크가 있는 경기들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디트로이트 라이머 선수가 잘하고 있고 팀이 좀 잘 나가고는 있는데, 이제 원래는 빌리 후소 골리가 넘버1이 돼야 되는데 아직 폼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미네소타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그 에디슨 디펜스맨을 보내고 템파베이에서 이제 보고시안 디펜스맨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 선수는 산호세로 보냈고 템파에서 그 자리를 이제 보고시안 선수를 데려왔는데, 에디슨 선수는 원래 지난 시즌도 그렇고 막판에 미네소타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수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지만 이제 펑무빙 되고 샷이 되고 파워플레이 유닛에서 뛸 수 있는 오펜스형 수비수로서 기회를 줄 만큼 줬어요.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좀 급한 감이 없지 않았나. 넘버1 유닛으로 파워플레이도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상황에서 에디슨나 생각을 하는데, 기대만큼 거의 1년 동안 뭔가 포텐셜이 터지지는 않았는데, 디펜스 존에서 피지컬로 누를 수 있는 보고시안 선수가 더 낫겠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데려왔는데, 사실 보고시안 선수는 스피드는 없고 그냥 몸빵 해주는 선수여서 포텐셜이 높지는 않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트레이드는 아닌 것 같은데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좀 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드래프트 픽을 받아서 뭐 드래프트 픽 뭐 2라운드, 이제 7라운드가 5라운드짜리로 올라가고 보고시안 선수를 데려오고 요 정도인데, 그렇게 임팩트는 있지 않고 조금 성급한 트레이드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캘거리와 관련된 이 두 선수를 얘기하는데 다 캘거리가 관련이 되어 있네요. 일단 컬럼버스의 구드로 선수, 그 다음에 캘거리의 후버드 선수, 두 선수 모두 이제 시즌 초반에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퍼포먼스가 기대만큼, 주어지는 기회만큼 나오지가 않아서 두 선수 모두 경기 중에 이제 3피리어드 막판에 막 경기를 안 내보내고, 감독이 보통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팀이 조금 불안하거나 선수가 감독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롤을 못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감독이 시프트를 안 내보내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게 뭐 문책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전술적으로 이 선수보다는 다른 선수가 나가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을 하는 거는 뭐 감독의 선택이고 그 결정도 책임도 감독이니까요. 선수가 이거에 대해서 경기 중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뭐 인터뷰에서 뭐 불만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에반더 케인처럼. 근데 이제 후버드 선수도 구드로 선수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팀 입장에서는,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은 아니죠. 왜냐하면 두 선수 모두 고액 연봉자고 계약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캘거리는 팀 사정도 안 좋고 콜럼버스도 지금 최근에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성적이 막 그렇게 높지는 않고 있어서 이 두 선수 어떻게 될지. 두 선수 모두 100포인트를 넘겼던 포텐이 있었던 선수들인데 새로운 팀에 와서 그 기대치에 한참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NHL 소식 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